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요즘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다라는 투정이 곳곳에서 들립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또 누군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 속에 깊은 피로가 스며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쓰는 말에 사람들이 점점 더 민감해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논쟁과 오해로 번지는 모습을 보며 그 피로가 이해되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오늘 소개할 책 착한 대화 콤플렉스. 지은이 유승민, 펴낸 곳은 투레빗입니다. 근데 저자는 말에 민감해지는 세상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해요. 이건 우리가 더 섬세해지고 다채로운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요. 서로에게 들려주는 말들이 더 신중해지고 그 말들이 닿는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라고요. 이 책은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합니다. 작가는 우리가 직면한 언어의 딜레마 속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선의와 무례의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는 현실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말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쩌면 우리는 점점 말을 줄여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틀딱, 급식충, 맘충, 개저씨 이러한 단어들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세상에서 누군가를 그러한 꼬리표 속으로 밀어넣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하면서 침묵을 선택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작가는 이 침묵이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화하지 않으면 이해도 사라지고 이해가 사라지면 공감도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작가는 우려합니다.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이게 옳습니다. 아니면 저게 옳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하고 묻는 것 같아요. 본문 먼저 읽고요. 클로징 때 좀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 실수가 두려운 당신에게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호기심, 걱정, 애정, 관심에서 비롯된 말들에 선을 넘는다라는 대답이 돌아오면서부터입니다. 익숙하게 써온 말인데 누군가에게는 무례로 비춰질 수 있다고 하니 조심스러워집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건 어디까지가 넘어도 될 선이고 어디까지가 넘으면 안 되는 선인지 종잡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불편하다거나 무리하다는 말은 좋은 방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목소리였으니까요. 사적인 영역을 침범해오는 발언에 성차별적인 시선이 가득 담긴 말에 허락한 적 없는 외모 평가에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깎아내리는 언어에 경각심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건강했던 취지는 점점 사라지고 불편함과 무례함이라는 키워드 앞에서 사람들은 말을 꺼내다가 말아버립니다. 오늘 정말 이쁘다. 아,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오랜만에 휴가 가네. 주말에 데이트해? 아, 사생활이지. 미안. 항상 가족처럼 든든해. 가족이라는 말에 오해하지 마. 말에 민감해진다는 건 분명 좋은 징조입니다. 더욱 섬세하고 다채로운 언어를 찾기 위한 과정일 테니까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섬세함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언어가 까탈스러움과 예민함으로 읽혀버리기도 합니다. 아니 왜 말 한마디 가지고 난리야. 요즘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어.
참 불편한 것들도 많다. 저도 그 사이 어디쯤엔가 서 있습니다.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싶지만 모든 단어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기를 가지고 어떠한 말을 내뱉은 적은 없어도 무심코 시대의 흐름에 걸맞지 않은 발언으로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 한 단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자문하게 되는 사람. 아마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면 서서히 말을 줄여가는 쪽을 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너 마디 하고 싶었던 말도 꾹 참고 한마디로 일축해버립니다. 내가 가진 선의가 혹여나 상대에게 불편함으로 가닿을까봐, 내가 미처 읽지 못한 시대의 화두에 어긋나는 무례함으로 비칠까봐 급기야 입을 다물어버리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말의 풍경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말이란 뉘앙스와 맥락, 눈치, 억양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말이지만 정작 그 활자는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활자만 가지고 섣부른 판단을 해버리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보는 화두이기도 합니다. 잘한다, 잘해 라는 말이 결코 칭찬으로 쓰일 수 없음을 아는 것처럼 언어는 우리가 어떻게 빚어나가느냐에 따라 때로는 무례함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가닿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군가를 죽이고 있을까요? 살리고 있을까요? 매일 사용하는 단어를 두고 벌어지는 오답 찾기 싸움을 잠시 중단해 봅니다. 그 단어들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쓰일지 좋을지 고민해 봅니다. 이 책에는 그러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내 선의가 무례가 될까봐 침묵을 선택해버리는 목소리. 그걸 이 책에서는 착한 대화 콤플렉스라 가정해 봅니다. 콤플렉스는 결핍이자 갈구하는 마음이자 불안인 동시에 애정을 대변하는 단어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선의와 무례의 기준 앞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해본 이들에게 언어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건 언제까지나 우리 자신이라는 것.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해하다는 것. 그렇기에 정답은 없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착한 대화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의 갈증이 다소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늘어나다. 평범했던 말에 어느 날 갑자기 쓰지 말아야 할 단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아차 하는 사이에 언어 감수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사회. 어떻게 대화해야 할까? 대화를 나누다 머뭇거리던 순간이 찾아졌다. 어떤 단어는 입안에 맴돌다 끝끝내 나오지 못한다. 발설된 순간 실수한 건 아닐지 곱씹게 되는 단어들도 있다. 익숙한 단어인데 사전을 찾아보는 횟수도 늘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 단어에 따라붙는 이슈가 있었는지 모른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랍시고 섣불리 입에 담았다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파생된 말인 걸 뒤늦게 알고 입을 틀어막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야, 역시 효자 상품이야. 버진로드는 아버지랑 걸어야지. 여배우 중에는 저 사람이 으뜸이지. 아니, 벌써 반팔을 입었어? 효자 상품, 버진로드, 여배우, 반팔. 이 단어들의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이 있다. 반면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질감 없는 단어일지도 모른다. 이렇듯 지극히 평범했던 말에 어느 날 갑자기 쓰지 말아야 할 단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별 생각 없이 발설했다가 아차 싶은 순간을 경험한다.
몰랐다라는 말도 명분이 되어주지 못한다. 찰나의 실수로 언어 감수성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사회. 나는 선의로 건넨 말인데 세상은 그러한 나의 선의를 무례라고 읽는다. 아, 요즘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재빨리 수습하며 능글맞게 웃어보지만 정적이 흐를 뿐이다. 조심스러워진다는 건 좋은 징조다. 시대적인 흐름과 사회적인 맥락에 민감해진다는 뜻이니까.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가늠할 여유가 생겼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지 모른다는 노파심은 배려와도 맥을 같이 한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여유만큼이나 입을 다물게 만드는 두려움 또한 증폭했다는 지점에 있다. 과연 정답이 있을까?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싶지 않지만 언어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듣기 싫다. 더러 오기를 부려본다. 대체 말 한마디 가지고 왜 이렇게들 난리야? 짜증이 솟구치다가도 실수할 바에야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리겠다며 다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매일 겉돈다. 나는 결코 무례한 사람이 아니고 싶다는 바람과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 사이에서 이 양가적인 감정을 오가는 우리의 마음을 선함이라고 불러보고 싶다. 누군가에게 상처 줄 의도는 없었다라는 말도 믿어본다. 의도와 관점이 다르고 눈앞에 흘러가는 정보의 속도 또한 저마다 다르기에 다소 진부하지만 진실에 가까울 그 말들에 기대를 얹어보고 싶다. 사람들이 점점 말을 잃어가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서다. 어디선가 유모차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정보를 들은 듯한데 딱히 이유도 대체어도 떠오르지 않을 때 누군가 이렇게 얼버무렸다. 저 있잖아. 엄마가 애기 태워서 끌고 다니는. 끝끝내 유모차라는 단어를 발음해내지 못한 그는 한순간에 바보가 되어버린 기분이라며 자조 섞인 웃음을 지었다. 쓰지 말아야 할 단어를 발설하지 않겠다며 입을 다물어버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배려와 두려움 사이를 맴돌다 유모차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은 건강한 세상일까? 유모차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해온 단어. 반면 유아차 역시 표준 국어 대사전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등재됐던 단어다. 사전 속에 묻혀있던 유아차라는 단어가 언론에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한 건 2018년 서울시가 성평등 언어사전을 발표한 해였다. 유모차에 어미 모자만 들어간다는 점을 들며 성차별 용어로서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시에 유아차가 사용하는 차라는 의미로 유아차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반영됐다. 그러나 유아차를 쓰자는 목소리가 공론화되고 5에서 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인플루언서가 소셜미디어에 유아차라는 단어를 쓰면 당신 페미니스트였냐라는 질문이 쏟아진다. 유모차라는 단어를 쓰면 성차별 언어를 사용한다며 질타를 받는다. 둘 다 사전에 등재된 단어인데 어느 한쪽이 질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 아이를 돌보는 책임과 의무가 여성에게만 있다는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성평등 언어를 사용하자는 움직임. 성차별 언어 사용자에게 보내는 날카로운 시선. 단어 하나에 예민하게 구는 사람들이 그저 짜증나는 분노의 마음들까지. 언어를 둘러싼 거대한 맥락이 반영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아를 태우는 차니까 유아가 중심이 되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본래의 초점에서 벗어난 지는 이미 오래다. 단어를 둘러싼 우리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는 왜 곁가지만 맴돌고 있는 걸까? 단어에는 잘못이 없다. 쓰임에 잘못이 있을 뿐. 대화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 끊임없이 나와 잘 통하는 사람, 닮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비슷한 범주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시작한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유대감과 각자 지향하는 언어를 매개체로 공감대가 형성된다. 좋은 취지로 이루어진 유대감이라지만 그건 곧잘 나와 다른 타인을 철저하게 소외시켜버린다. 나와는 다른 언어 사용이 분노의 도화선이 되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으로 치닫고 손절은 고요하게 이루어진다. 아슬아슬하게 운명의 기로에 선 단어들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 스스로 그 어떤 차별 언어도 사용한 적 없고 사용하지 않을 거라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 정상인은 틀린 표현이고 비장애인이 맞는 표현이에요 라고 외치는 사람과 점심 메뉴를 고르지 못하겠다며 나 결정장애인가 봐 라고 되뇌는 사람은 동일 인물이다. 결정장애는 장애인 차별 표현이다. 학부모 대신 보호자라는 단어를 쓰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과 골프장 필드에 나가 골린이의 성장일기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는 사람도 동일 인물이다. 골린이, 골프 어린이, 역시 아동차별적 단어이다. 이쯤 되면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깎아내리려 하는 건지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하다.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에서 김승섭은 정의로운 사람들과 합리적인 사회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나는 절대로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가장 큰 폭력은 스스로 정의롭다 믿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일지 모른다고. 하지만 편견과 차별적인 구조를 지닌 사회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 시스템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순 없다. 그러니 나 역시 의도와는 무관하게 언제든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만이 남는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시선이 닿는 범주 안에서 똑똑해질 뿐이고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하물며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에 언제 또 새로운 해석이 더해질지 모르는 것 아닌가.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기준이 과연 존재할까? 가장 건강한 접근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인지하는 일이다. 언제든 이중성이 동반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지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나 역시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누구에게도 섣부른 잣대를 들이대기 어렵다. 나도 그럴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좋은 시작점에 서 있다. 시대를 살아온 단어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 만들어진 단어에 쓰임새를 적용하고 뉘앙스를 덧대온 것은 전부 우리였다. 지금 악습이라 불리는 단어들조차 그 시절엔 최선의 장명이었을 것이다. 알지 못했고 좀 더 많은 걸 보듬지 못한 죄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깨우침은 과거에 과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쓰지 말아야 할 단어가 늘어난다는 건 번거롭고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는 희소식이기도 하다. 암묵적 동의하에 쓰여온 단어들에 어느 날 어라 그러고 보니 이 단어 좀 이상한데? 하고 의문을 품는다면 비로소 우리가 그 단어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이니 앞으로 써나갈 언어를 차근차근 토파보는 움직임은 값질 수밖에 없다. 논의가 가열하게 진행되는 여정은 다소 지난하겠지만 좀 더 공들여 그 시간을 누려보고 싶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곱씹은 단어는 또다시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흘러갈 것이고 그들은 우리가 밟아온 흔적을 따라 더 나은 언어를 만들어갈 것이기에. 예쁘다고 말하는 게 두렵다면 객관적인 외모 등급, 예쁘다,
세 글자에 담긴 이 시대의 자화상을 들여다본다. 우리는 예쁘다라는 말을 영영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쁘다고 말하는 횟수가 줄었다. 지인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어쩌다가 주워들은 말이었다. 요즘은 예쁘다는 표현 안 쓴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개의치 않았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감탄사에 불과하니까. 여전히 지나가는 강아지와 돌담에 피어난 꽃, 새로 생긴 동네 카페 정도라면 눈치 보지 않고 외친다. 예쁘다. 그러나 사람이 대상이 되는 순간 머뭇거린다. 말이 구구절절 길어지는 시기다. 저 친구는 마음이 참 예쁘다던가, 오늘 걸치고 나온 스웨터가 예쁘다던가. 예쁘다는 말 외에 적당한 대체어를 찾지 못할 때마다 내가 가진 언어 세계가 한없이 좁았음을 절감한다. 미인이라는 단어를 낯설게 바라본다. 아름다울 미, 사람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언어를 가진 단어다. 이 한자 어디에도 성별을 가르는 단서가 없다. 하지만 곧잘 얼굴이나 몸매 따위가 아름다운 여자에 국한되어 쓰인다. 뜻만 놓고 생각하면 남녀노소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생판 모르는 남성에게 정말 미인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떠한 대답이 돌아올지 궁금하다. 당황하는 상대방에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칭찬인데 왜 기분 나빠하세요? 라는 말을 들려준다면 과연 몇 명이나 호응해 줄까? 예쁘다라는 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주로 여성의 외모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말이라서이다. 앞서 언급했던 미용실 사례를 소환해 본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는 뷰티 서비스업 종사자다. 그런 그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럼 없이 예쁘다는 말을 건넨다는 맥락을 우리는 안다. 하지만 제 아무리 서비스 언어로 예쁘다를 언급한다 한들 외모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미인형 얼굴이다 라는 말들에는 지금 내가 당신을 평가하고 있다는 시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낯선 타인으로부터 훅 들어오는 외모 평가가 그저 달가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은 언제나 감탄과 찬사, 평가라는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든다. 때때로 예쁘다는 말은 족쇄가 된다. 나에게 예쁘다는 말을 자주 건넸을 사람을 떠올려 본다. 가족과 연인,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들. 실로 우리 가족은 매일 아침 출근길 잘 다녀오라는 말 대신 오늘도 예쁘다라는 말을 건네곤 했다. 연인도 마찬가지였다. 만날 때마다 예쁘네라는 말로 데이트를 시작했다. 가족이나 연인으로부터 듣는 예쁘다라는 말이 비단 외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것쯤은 안다. 그럼에도 예쁘다라는 말을 듣는 날이면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예쁘다라는 말이 없을 때에도 괜히 한 번 더 거울을 들여다봤다. 오늘은 왜 예쁘다는 말이 없지? 어제 라면 먹고 자서 얼굴이 부었나? 따위의 생각을 하면서. 예쁘다의 부재는 그간 내가 예쁘다라는 세 글자에 중독됐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 나도 모르는 사이 평가를 갈구하게 되는 마음.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외모를 한 번 더 살피게 만들어버리는 은밀하고도 지속적인 힘. 과연 그 힘은 내게 건강한 영향을 주는 것일까 자문하게 된다. 그래서 예쁘다라는 말을 쉽사리 누군가에게 건넬 수 없게 됐다. 그 말의 부재가 내게 주는 감정이 그리 달갑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내 마음속에서 제 아무리 상대가 예뻐 보인다 한들 그것이 생김새든 행동이든 분위기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단지 겉모습만을 평가하는 듯한 뉘앙스를 조금이라도 담고 있다면 머뭇거리게 된다. 예쁘다라는 말 대신
상대방이 가진 성정과 매력을 표현할 수 있는 숱한 말들이 기다리고 있기에. 시선이 외모로 치중되어 버릴 때 우린 그 너머의 대화를 잃어버린다. 오로지 예쁘고 잘생긴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 이상의 말들은 발설될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것이다. 2024년 헐리우드에서 티모세 샬라메와 젠데이아 콜먼이 한국을 찾았다. 그들이 토크쇼에 등장한다는 소식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기에 충분했다. 나무 위키만 들여다봐도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장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유의 목소리들, 진행자들과 대화의 합이 맞아떨어졌을 때 나오는 시너지. 시청자들은 아마도 그러한 이야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진행자들이 던진 질문은 외모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얼굴로 살면 기분이 어떤가요? 상대방을 추켜 세워 분위기를 풀어보자는 취지였으리라. 이에 티모데 샬라메는 재치 있는 대답을 내놓았다. 거울 보면서 여드름 짜면 막 튀어서 더러워져요. 그가 자주 섞인 농담을 내놓은 이유를 우리는 안다. 그의 본심은 잇따라 나온 대답에 담겨 있었다. 혼자 있을 때에는 가면을 벗는데 진짜 얼굴은 거기에 있어요. 이어 그는 한번 벗겨보라는 듯 진행자들에게 얼굴을 들이미는 유쾌한 장난을 보여줬다. 곧이어 젠데이아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그는 27년 동안 평생 본 똑같은 얼굴이라 지겹다는 대답으로 일축했다. 두 배우와 진행자들은 한바탕 폭소를 터뜨렸지만 나는 보는 내내 낯이 뜨거워졌다. 외모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진짜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그렇게 증발해버렸다. 상대방의 외모를 동경하고 찬미하는 마음, 칭찬을 건네면 상대방이 유쾌하게 받아들여 줄 거라는 믿음. 아마도 외모에 대한 질문은 이러한 선의에서 비롯되리라. 그러한 선의를 읽어낸 사람들은 무턱대고 냉소적인 태도를 내보이지 않는다. 진짜 얼굴은 혼자 있을 때 나온다는 말에서, 매일 똑같은 얼굴을 보고 살아서 지겹다는 말에서, 정말 외모에 대해 그러한 질문을 한 게 맞느냐고 되묻는 말에서, 무례함까지도 보듬어내는 여유로움을 발견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자는 말이 한동안 유행처럼 자주 들렸다. 그 무렵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운 모습의 줄임말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아이러니한 건 있는 대로의 모습 자체를 더 잘나고 돋보이도록 가꾸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나는 원래 피부가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공 풀악세를 잘하는 피부과가 어딘지 찾아 헤맨다. 나는 원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몸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다. 있는 대로의 모습은 곧 나는 원래 예쁘고 잘났다는 공식을 만든다.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 몸부림은 점점 절박해진다. 물론 더 나아진 스스로를 위한 성장은 값지다. 하지만 과정을 생략한 채 태초부터 완벽했던 것처럼 존재하는 모습만이 있는 그대로의 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자각하고 있다. 예쁜 얼굴, 예쁜 몸매, 얼굴과 몸매를 끊임없이 수식해야 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 아찔하다. 말과 말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조서와 달리 예쁘다 같은 형용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꾸미려고 수식하는 역할이다. 말이란 지나온 역사의 지층을 보여주는 슬픈 화석일 수도 있고 미래의 세계를 알려주는 화살표일 수도 있다라는 말처럼 오늘날 마주한 예쁘다의 논쟁이 과연 우리를 어디로 끌어줄지는 의문이다. 예쁘다라는 단어를 영영 잃어버릴지 슬픈 이 시대의 자화상으로 남길지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오해를 품게 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단어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몇 번이나 썼다 지우기를 반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표현이 혹시 혐오나 차별로 읽힐까봐 검열하며 말하기를 두려워하기도 해요. 현대사회는 그야말로 말들의 전쟁터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비난이 쏟아질까봐 움츠러드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결국 말에 대한 두려움은 손쉬운 단절을 선택하게 만들기도 하죠. 뭔가 언어로 내뱉으면 요즘 세상에서 불편한 언어들을 작가는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언어들을 살펴보자고 권해요. 이게 옳은지 틀린지. 그 중에서 저는 상대에게 예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이슈를 가져와서 낭독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파트? 상대의 외모를 동경하고 찬미하는 마음. 칭찬을 건네면 상대방이 유쾌하게 받아줄 거라는 믿음. 아마도 외모에 대한 질문은 이러한 선의에서 비롯되었을 것이지만 시선이 오로지 외모로 치중되어 버릴 때 우리는 그 너머의 대화를 잃어버리지 않겠냐고 저자는 말합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그래서 예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고요. 거기에는 나는 지금 내가 당신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시선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당신에게 어떠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은 이건 저 역시도 참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외모적으로 굉장히 유난히 멋진 분들을 만나면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볼수록 이건 옳은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왜 무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오던 게 있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 너무 겉모습만 본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내 내면이나 노력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개인의 선호와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칭찬이라도 누군가는 고마워라고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불편해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살 빠졌네 라는 말은 칭찬으로 들릴 수 있지만 외모나 체형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그럼 내가 전에는 뚱뚱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외모에 대한 칭찬은 의도하지 않게 성별, 나이, 사회적인 편견과 연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여성에게 예쁘다라는 칭찬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상대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면 우와, 나이에 비해서 진짜 동안이세요 라는 것도 사실은 칭찬인데 그 뒤편으로는 내 실제 나이가 문제라도 된다는 뜻이야? 라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칭찬은 바꿀 수 없는 얼굴이라던가 체형이라던가 이런 거 말고요. 상대가 선택하고 노력하거나 또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칭찬하는 것이 좋은 자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너 오늘 스웨터 색이 진짜 잘 어울려. 와, 오늘 헤어스타일 진짜 멋져요. 그 가방 진짜 힙해요. 이런 칭찬들이죠.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자는 단순히 어떠한 단어가 옳고 그른지를 논하기보다 각 단어에 담긴 맥락과 배경을 살핍니다. 그리고 대화의 목적이 한 명이라도 덜 상처받는 안전한 테두리를 만드는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조금 더 나은 언어적인 공존의 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라면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었습니다. 진짜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꼭 구매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요.
아, 나는 진짜 기분 하나도 안 나빠 할 건데 누가 나한테 잘생겼다라고 해줘. When everything is white, glimmering silver white, and stillness fills the night, it's Christmas, a winter wonderland, a snowball in each hand. Take me away, Christmas Day. There's joy in the air, family's near. We give thanks for this past year. Oh, nothing compares to the love that we share. Oh, what a bliss. A green red delight with glimmering silver white. You dazzle us all from big to small. Warm laughter and white smiles, red presents stacked in piles. Take me away, Christmas Day. There's joy in the air, family's near. We give thanks for this past year. Oh, nothing compares to the love that we share. Oh, what a bliss. A green red delight with glimmering silver white. You dazzle us all from big to small. Warm laughter and white smiles, red presents stacked in piles. Take me away, Christmas Day. Take me away, Christmas Day.